안녕하세요. 느린 학습자 적외선 지능 자녀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또래 관계에 대한 이해와 오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만난 많은 느린 학습자 우리 아이들의 또래 관계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좀 극단값에 있기는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친구한테 집착하는 아이 유형이 있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그냥 혼자 지내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는 아이가 있어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봤을 때 일단 집착하는 아이들은 친구가 있다는 거, 뭐 저 친구랑 내가 친구다라는 어떤 관계 유지가 목표인 아이들이 많고요. 이 친구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 친구가 어떤 불편해하거나 아니면은 그 친구가 싫어하는 어떤 그 표현들을 해도 그것들이 좀 무시되거나 반대로 너무 예민하게 그거를 받아들여서 과잉 반응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때 친구가 본인에게 좀 불편한 어떤 표현들을 했을 때 그때 본인이 어떤 행동을 대안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그런 행동들을 만들어 나가거나 늘려 나가는 게 좀 힘든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매달리는 아이들, 특히 이제 중학교쯤 가면은 굉장히 뭐 열심히 이렇게 막 먼저 문자를 막 보낸다든지 한 번 받아주면은 어떤 친구가 자기 문자를 받아줬다거나 인사를 했다거나 그러면 갑자기 너무 이렇게 급작스럽게 다가가려고 하거나 그런 행동들 때문에 좀 친구가 사실 깜짝 놀라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친구가 나를 좀 피하면 '아 얘가 나 싫은가?' 이렇게 행동해서 금방 굉장히 낙담하거나 아니면 또 더 매달리는 행동을 과하게 하거나 이런 유형의 아이들이 있었고, 또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다음 극단 유형에서는 일단 친구 관계를 맺고 싶은 목표를 좀 일찍 포기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 안 돼.' 자기는 친구가 굉장히 어려워. 물론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관심에 비해서 자기가 관심을 가지는 만큼 어떤 행동을 하지는 않는 유형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도 모두 다 마음은 같아요. 뭔가 친구들과의 어떤 상호작용이나 그런 관계에서 좀 안전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것은 이 친구들이 관계를 이해하는 세 가지 마음의 작용, 여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세 가지를 제가 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친구들이 보이는 어떤 행동, 표정, 그리고 그 상황에서 좀 캐치해야 할 어떤 단서들을 잘 이렇게 캐치해내지 못해요. 지각하지 못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해석으로 연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각 단계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해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는 어려움이 있죠. 또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좀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 지금 제 입장이 이래서 이럴 수 있겠구나. 아 제 감정이 이래서 이럴 수 있겠구나. 아 쟤는 저런 생각 때문에 이래서 이럴 수 있겠구나.'라고 이 상상을 보통 언어로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 언어로 이것들을 상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적 상식화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타인의 어떤 생각과 감정을 추론해서 본인이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가 좀 어렵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단계적 사고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아 이 상황이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네. 그럼 이거 무슨 뜻이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 아 이렇게 해 버릴까? 아니야, 아니야. 그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라고 일단 멈추고 생각하고 선택한 후에 행동을 해야 되는데 단계적 사고가 어려운 친구들은 바로 반응부터 나가기 때문에 실수를 하거나 또 후회하는 일이 이제 생기죠.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자기한테 어떤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아이가 말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걸 말할 때 아이의 표정,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말을 했는지, 그럼 그 말을 했을 때 그 친구는 어떤 마음이었을지, 자 그렇게 이해가 됐을 때 기분은 좀 나빴지만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하고 '그럼 나는 저 친구랑 잘 지내고 싶은가?' 이렇게 선택을 해 보고 그다음에 바로 화를 내기보다는 조금 친구가 이렇게 좀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런데 "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는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발달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무턱대고 엄마 아빠가 어떤 사회 기술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상황을 정확하게 아이가 전달하지 못했는데 그럴 땐 그렇게 말을 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건 잘 맞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이가 충분히 발달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상황에 대한 지각과 해석의 수준을 높이고 언어로 그런 부분들을 상상할 수 있는 언어적 상징화의 연습을 또 엄마 아빠가 함께 해주고 또 그런 상황에서 함께 그런 멈추고 생각하고 본인이 어떻게 할 건지 선택한 다음에 행동하는 걸 뭐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관계에서 동생과의 관계에서 형이나 누나와의 관계에서 형제들 간의 관계에서 실천해 보는 거 이런 걸 좀 도와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들러의 행복한 교실 만들기라는 책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 책에서 굉장히 교실에서 이렇게 좀 말썽을 부리는 아이들 있잖아요.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왜 그런가 좀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굉장히 선생님의 관심을 끌려고 해요. 그럼 선생님은 이제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시다가 그게 너무 잦거나 아니면 수업에 굉장히 방해될 정도로 관심을 요구하거나 그러면 좀 귀찮기도 하고 짜증이 나시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아이는 그런 행동 밑에 숨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요 가족의 안정적인 어떤 이 체계적인 그 구조에서 아이가 가정에서 충분히 자기의 존재를 좀 인정받거나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충분한 지지, 자신감 이런 것들이 형성되지 못하면 밖에서라도 그런 것들을 얻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나를 봐주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나를 봐주세요. 이게 아이의 숨은 마음이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부모님하고 예를 들어서 너무 통제적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너무 무서워서 그러지 못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누군가가 자기를 통제하려고 할 때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저희가 힘겨루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아이의 어떤 숨은 마음은 내가 결정할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싶어요. 라는 사실은 굉장히 숨은 마음이 있어요. 또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 선생님한테 굉장히 보복을 하죠. 그리고 그 보복하는 마음으로 선생님한테 하는 행동들이 사실은 선생님에게도 상처가 좀 되기도 하고 슬픈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이 아이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의 숨은 의도는 너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싶은 그런 보복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행동이다. 그리고 이제 느린 학습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관심 끌기나 무능한 보이기가 이런 잘못된 목표 행동에 좀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반복된 실패를 경험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자기에게 뭔가를 막 이렇게 막 지지하고 응원하고 막 지원하고 이랬을 때 이 아이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냥 그 어떤 시도도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선생님이 마음껏 마음을 이렇게 크게 내셔가지고 아이를 도와주고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죠. 뭔가를 좀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막상 아이는 그거를 좀 받아들이지 않고 너무 무력해 보이면 사실은 이 똑같은 감정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때 아이의 숨은 마음은 나 어차피 안 돼요. 제발 좀 날 좀 내버려 두세요. 근데 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당신도 안 돼요라고 사실은 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많이 힘들어 하시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인지적인 어떤 특성에 의해서 이런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더 봐야 될 관점은 사실은 느린 학습자 아동이 이제 처음에 학년기 초기,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진단을 받게 되면서 부모님의 어떤 이런 그 협력, 부부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게 좀 어려운 시점에서 아이가 이렇게 느린 학습자로 진단을 받았을 때 더 큰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세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 이렇게 본인의 속도에 맞춰서 발달할 때에는 가장 큰 힘이 부부 협력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받아들이기 힘드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함께 좀 교육도 들으시고 이런 영상도 같이 시청하시면서 좀 방향을 잡아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제안드리고 싶고 이런 영상을 좀 급하게 만드는 데에도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제 마음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또 제 숨은 마음이네요. 차츰차츰 더 많은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그 살아가면서 같이 느리지만 행복하게 걷는 같이 동행하는 어떤 관계로 발전하기를 저도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